가운데를 들어 올리셔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나온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지금 제가 퇴근하기 전인데 저희가 요걸 가지고 내일 반죽을 할 거예요. 요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폴리시거든요. 요 폴리시를 가지고 기가 막힌 치아바타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일단은 지금 물 300g을 준비를 했어요. 물 300g을 준비하고 이스트를 한 꼬집을 넣어줄 거예요. 한 꼬집은 1g에서 한 2g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에다가 이스트를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 온도는 바로 반죽을 시작한다든지 뭐 비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 찬물에 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뜨거운 물에 하셔도 상관없는데, 뜨거운 물에 하면은 활성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찬물에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요거 준비한 거는 T65 준비를 했어요. T65가 없으신 분들은 강력분만 이용하셔도 돼요. 잘 나와요. 근데 좀 거친 질감이 좀 나오긴 좀 어렵겠죠. 레시피를 정리를 하면요, 물 300g에 이스트 한 꼬집을 들어갔고요, T65 300g을 준비를 해서 얘네를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 랩핑하고 퇴근하면 끝인 거예요.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를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치아바타 또는 매장에서 치아바타 만드시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업장에서 사용하는 레시피거든요. 이거는 안정적인 느낌? 뭐랄까, 정통 이탈리안 치아바타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무반죽을 쓰진 않을 거예요. 반죽을 일단은 기계를 돌릴 거고, 그걸 이용해서 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 릴스 이런 거를 보면 폴딩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폴딩을 해야 되는지, 몇 분을 해야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폴리시라는 거는 폴란드에서 만들어진 이 반죽법으로 사전에 반죽의 풍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나 이스트가 활성화의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 나머지 반죽을 한 60% 정도 되는 나머지 반죽을 그때 같이 치는 방법이라서 풍미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랩핑을 하셔도 좋고요. 뭐 이렇게 비닐로 묶어두셔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숨구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밀가루 담았던 봉투고요.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되 요렇게 구멍은 좀 뚫어놔 주셔야 된다. 자, 저는 24시간 후에 내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통 이탈리안 치아바타를 만드는 레시피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24 hours later. 자, 일단 어제 만든 폴리시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할게요. 지금 폴리시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짜라란, 발효 상당히 잘 올라왔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420g 정도의 물을 더 넣을 거예요. 420g의 물을 지금 넣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군데군데. 자, 근데 지금 제가 한 10g 정도를 남겨놨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또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잘 섞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소하기도 편하고, 이따가 이거 마르면 진짜 걷어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닥면에 붙어있는 것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매장에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저는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밀가루를 여기다가 이제 한 번에 다 담거든요. 자, 지금 밀가루는 700g이 들어갔고요. 소금은 20g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스트는 12g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믹싱이라고 해갖고 건재료를 먼저 믹싱을 해놓는 거죠. 이 밀가루는 일반 밀가루예요. T65 이런 게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폴리쉬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포인트는 설거지하기 쉽게 최대한 많이 긁어놔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믹싱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요걸 한번 먼저 꼽아 볼게요. 해주셔야 돼요. 제가 뭐 믹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1단에서 시작하는지 2단에서 시작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레버를 올려주시고, 자, 1단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1단을 3분 정도 할 거고요. 2단을 한 6분 정도, 6분 한다고 했을 때 3분 남겨놓고 올리브유가 들어갈 거고요. 물 10g 남은 거를 1분 정도 남겨놓고 물을 넣을 거예요. 이거는 바게트 만들 때도 똑같은데 요 기공을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때 물을 좀 이렇게 나눠서 넣는 편이에요. 원래는 한 10%에서 5% 정도 되는 물을 넣는데 소형 기계다 보니까 제가 한 10g 정도만, 420g에서 10g 정도만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1단과 2단, 3단까지 있는 스파 믹서예요. 아마 가정은 아니겠고 매장에서 이 스파 믹서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오버 믹싱이라고 해서 믹싱을 너무 많이 해도 되질 않아요. 빵 상태가 잘못 변해버려요. 오버 믹싱을 할 경우에는 글루텐이 과하게 지금 잡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빵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지금 믹싱 1단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여기 반죽을 보시면 일단은 뭐 클린업이 이미 되어 있죠. 왜 그러냐, 물이 많아요. 밀가루가 어제 300 들어갔다라고 그랬죠. 오늘 밀가루가 700이 들어갔기 때문에 1kg의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물을 보시면 300에 420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 720에 물이 들어가 있죠. 일반적인 반죽을 보시면 밀가루 1kg에 5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72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반죽보다는 물이 지금 상당히 많다. 일반적인 치아바타라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형태의 치아바타를 좀 만들려고 해요. 이태리 그 피렌체 같은데 놀러 가시면 그 포카차 넓은 빵 같은 데다가 치즈 같은 거 넣고 햄 넣고 토마토 정도만 넣고 접어가지고 먹는 게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그 제품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반죽이 겉도는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이 1단 가지고는 더 이상 돌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2단으로 이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제 이런 소리들이 날 거예요. 투더덕 투더덕 이런 소리가 날 거고, 믹싱이 완성된 시간은 투더덕 투더덕이 투다다다다다닥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뀔 때거든요. 자, 뭐 이런 느낌, 투더더더더덕 방금 났는데 그런 소리가 좀 더 나야 돼요. 자, 올리브유는 30g 정도만 들어갈 거예요. 30g. 30g이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런 시점에 올리브유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올리브유를 넣으시고, 중요한 건 다시 1단으로 꼭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기름이 다 튈 거예요. 다시 1단으로 반죽에 기름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돌리시면 팍 튈 거예요. 왜 기름을 지금 넣냐? 처음부터 기름을 넣으면 반죽 안에 이제 기름이 많이 흡수가 되는 거는 맞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떡질 수가 있어요. 기름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묻었으면 저는 다시 2단으로 돌려서, 그러면은 아까와는 또 다른 느낌의 반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다시 반죽이 기름이 흡수를 다 하고 나면 아까 같은 클린업의 단계가 다시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를 되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날 폴리스를 만든다. 1번, 2번 폴리스에다가 계량된 물을 집어넣고 믹싱기에다가 다 필요한 걸 다 때려 넣는다. 믹싱기 1단으로 돌리다가 2단으로 옮긴다. 2단으로 옮긴 다음에 올리브유를 처음 넣고 1단으로 바꿔서 돌리다가 마지막쯤에 다 됐을 때 물 10%에서 5% 정도 남은 물을 여기다가 넣는다. 그게 끝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올리브 오일이 전부 다 흡수가 된 상태예요. 투더덕 투더덕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더 심하게 날 거예요. 자, 이제 뭐 한 80%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시점부터 무엇을 해주셔야 되느냐. 자, 이 시점부터 이제 저는 여기다가 물을 넣을 거예요. 돌리면서
대신 1단으로 가서 반죽이 이제 변하는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계량을 하면서 지금 넣고 있어요. 저희가 넣어야 될 물은 다 들어간 상태예요. 요거를 전문 용어로 바시나주라고 해요. 바시나주. 이제 이 상태에서 저는 다시 2단으로 올릴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시나주는 특히 바게트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반죽의 마지막 단계에서 겉표면에 수전율을 최대한 올려주는 거예요. 수분이 함유될 수 있는 막을 코팅하는 느낌인데 나중에 제품을 만들었을 때 안에 내상을 크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공기구멍을 크게 만드는 역할을 요 바시나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나눠서 넣는다든지 재료 투입을 언제 해야 된다라는지는 경험치가 상당히 높아야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서 할 수 있어요. 초기에 제가 그랬죠. 투더더더덕 투더더더덕 이런 소리가 나야 된다고요. 아주 좋아요. 저 하는 거 이제 보세요. 저는 이제 3단을 한번 갈 거예요. 3단.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제가 그냥 보통 하는 방법이에요. 3단을 한번 돌려요. 이거 왜 이렇게 돌리냐면 그러니까 내상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뭐 후더덕 소리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1단으로 와서 이제 안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내상을 안정화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폴딩을 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이제 반죽을 넣고 폴딩이라는 작업을 할 건데 자, 반죽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고 안전바를 제거해 주신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용도가 다 끝났죠. 여기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반죽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달라붙겠죠. 밀가루 쓰는 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올리브유 쓰는 게 좀 맞죠. 네, 이렇게 바닥면에다가 밀가루를 뿌려놔요. 손에다가 밀가루를 이제 묻혀줘. 묻히고 이 상태로 이제 훅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훅을 이렇게 잡으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 상태의 반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떨어질 거예요. 좀 걸려 근데 알아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잘했으면 아주 이쁘게 딱 떨어질 거예요. 자, 그쵸? 안에 보시면 조금 남았다. 자, 요렇게 깔끔하게 나름 그래도 깔끔하게 잘 된 거예요. 반죽 위에다가 덧가루를 살짝 뿌려주시고 지금 보세요. 지금부터가 이제 제품의 퀄리티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보통의 폴딩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에 있는 모양대로 이렇게 접으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나서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분이 있다가 다시 한번 폴딩을 작업을 할 거예요. 뚜껑 당연히 덮어야죠. 이건 진짜 필수. 자, 이제 40분이 지났고 반죽을 이제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폴딩을 해야 돼요. 폴딩은 위에서 덮고 이렇게 덮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가운데를 들어 올려서 안으로 말아주는 방법의 폴딩이 있는데 저는 오늘 들어서 안에다 넣는 방식의 폴딩을 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손에 이제 밀가루를 묻히시고 가운데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내려놓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들어 올리셔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 면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폴딩이 이제 가운데를 들어 올려서 내려놓고 또 마찬가지 가운데를 들어 올려서 내려놓으면 끝. 어렵지 않아요. 지금 1차 폴딩이 마친 거고 이제 2차 폴딩을 하는 거예요. 40분 후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차 폴딩이 맞춰진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폴딩이에요. 2차 폴딩이 상당히 부피감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대로 가운데를 들어서 내려놨고요. 가스를 빼는 목적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가스를 뺄 필요는 없고 가급적이면은 자, 이렇게 지금
가스를 빼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반대쪽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모든 폴딩이 맞춰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스를 좀 많이 빼놓는 편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스를 좀 빼놓고 큰 가스 위주로 빼시면 되는 거예요. 발효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40분 후에 뵐게요.